네, 안녕하세요. 오늘 좌담의 사회를 맡은 국민일보 사회부 김유나 기자입니다. 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희망 디딤돌을,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의 희망 디딤돌을 캠페인이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그 캠페인 출범을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캠페인 초반의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참석자분들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 김성경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사랑협회 이성남입니다. 저는 보육원에 21년 살고 지금 현재 이제 영천교육지원청에 장학서로 있습니다. 우선 제 단체 소개보다도 단체가 저고 제가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 단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그 중에 일단 아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연극이나 또 유튜브를 이제 운영한다거나 그리고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폭발적인 정부의 지원과 많은 기업체의 도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위 1%나 10% 정도 많이 봐서 그 아이들만 도움을 받고 있고 90%에 아직 어느 단체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가끔 연락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연락이 오면 가까이 계시는 단체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당사자 단체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멘토링을 위해서는 멘토의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충분한 준비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김 교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 질문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토링과 관련한 의견 다시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성남 한국고아사랑협회 회장님께서 이 멘토의 조건이라든지 유의할 점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멘토라는 그 초점에 맞춰서 하고 계신데 사실은 많은 기사에도 나오긴 나오지만 아이들이 사실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부모 역할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건방지고 또 무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해주는 만큼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사실 궁금증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를 언젠가 또 부담스러워하고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버리다시피 또 관계를 끊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좋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상당히 너무 감사를 드리지만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실수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저의 유튜브 나행고TV라는 곳에 며칠 전 그 아동 이해 개선 교육이라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지금 현재 각 학교에 배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호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멘토 다가가면요 아이들이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뭘 바라지 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거리를 느끼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교사와의 관계라든지 보육사와의 심지어 보육사입니다. 보육사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아이들이 뭐랄까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서 나 학교 가기 싫은데요 라고 하면 보육사님들이 그렇게 크게 혼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도덕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멘토링을 이제 시작한다는 건 사실상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 얘기를 잠시 하도록 하면 우선 이제 공론화된 건 알지만 사실 이 말까지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제가 좀 사실 좀 글러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떤 멘토를 하는데 멘토의 어떤 자녀와 함께 어떤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멘토의 자녀와 내 자신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그 자녀에 대한 친자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나는 왜 부모 없이 살았을까? 오히려 그러한 역효과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멘토링을 한다고 도와주는데 그
그 가정에서 장장했던 아이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신이 더 괴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경우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경험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저를 도와주셨던 분, 그래 제가 어릴 때 4학년 때부터 저를 도와주셨던 분을 이 생신이라서 지난 며칠 전 찾아뵀습니다. 그분과 관계를 지금 현재 거의 한 30년 이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멘토라는 것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해야 되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 어릴 때부터 본인이 뭐 식당을 한다면 요리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어떤 또 저를 어릴 때 4학년 때 가르쳐 주셨던 주산하고 원장님들 무료로 그러한 분들이 어릴 때부터 후원을 해주시고 관계를 가지는 속에서 퇴소를 하면 계속 그 멘토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또 항상 저희 협회에 들어온 이야기가 아이들 연결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정말 외람됩니다. 물건 고르듯이 아이들을 7명 중에 선발할 수 있도록 7명 정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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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렇게 7명을 선정해달라라는 그런 부분들 주제들끼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동권리 보장은 이제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아이들 중심으로 항상 멘토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만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제대로 소개를 못했는데요. 멘토링에 있어서 저는 아이들의 어떤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방송을 누가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론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한편 너무나 두렵습니다. 폭발적인 지원과 끝없는 이런 관심 속에서 과연 이러한 지원과 관심들이 언제 사그라질까? 사그라지면 아직까지 지원받았던 아이들이 어떻게 또 일어설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불구하고 아이들이 못 일어나더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 이 방송을 청년들이 꼭 보고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점심을 또 잘 대접해 주셔서 제가 먹었는데 기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예.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예. 제가 후원 아동이고 예. 삼성전자에서도 정말 우리 원에 많은 봉사를 와주셨고 예. 그런 후원 아동이지만 제 스스로의 노력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 할 때는 못하면 혼도 내고 또 가끔은 또 밀당도 하시고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아이들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제일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네, 멘토링 할 때도 자립준비 청년이 감사드립니다. 이 삼성 디딤돌 사업은 특히 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자문위원단님들도 이 삼성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계속 생각나는 건 좀 당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멘토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전에 약간 코칭 거리 자기들도 따고 하신다 했는데 괜찮으면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래서 가끔 제가 강의 가면 그렇게 묻거든요. 여러분 성장하시면서 보육원에 사는 친구분들 몇 명이나 만나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문화든 장애인이든 우리 탈북민이든 저희 학교 현장에 있으면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큰 부담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공개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자주 강사로 모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하나 좀 들고 무엇보다 아까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퇴소를 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 때문에 또 인생을 마치는 아이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예, 500만 원을 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나타나서 아이를 2번 죽이다시피 돈 안 주면 집 문을 잠그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는 가장 약한 거고요. 약한 거. 가장 약한 거고 그래서 그 부모님을 관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좀 초점을 맞추어서요. 어떤 한 국회의원님께서도 이제 면접 교섭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좀 강하게 어필을 하자면 아이들을 이렇게 뭐 버리든 맡기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내도록 한다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또 뭐 다른 부분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퇴소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이 아이 친권을 포기를 하시던 네, 친권 포기가 아주 그렇게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외람될 수도 있지만 뭐 저희한테는 그 친권 포기가 더 훨씬 더 저희 아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뭐 유학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 아이에 대해서 뭐 무슨 결정을 할 때 그 친권인 때문에 아이들이 더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퇴소를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쓰고 또 아이들 멘토링 할 때에도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도는 아이가 밝힌다면 그런 부분도 아는 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립의 것은 그 결혼을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뭐 삼성이든 우리 아동 권리 보장원이든 파격 지원 집 한 채를 주든지 예, 이렇게 결혼을 해야 아이에 대한 뭐 관심도 더 있어지고 저는 자립의 것은 이제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아이를 3명 낳고 보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까지 올라간 그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가정의 소중함도 이제 알게 되고 그렇듯이 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자립수당을 5년간 주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자립수당을 줘야 되느냐 예, 그런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뭐 다른 청년들과 뭐 좀 이렇게 특혜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도 신경 쓰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제가 네. 조금 더 저는 이제 희망 디딤돌 사업 포기한 친구들이 있고 또 예능이나 운동 쪽은 상당히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협회에도 소속된 뭐 몇 후배들 보면 뭐 바이올린이나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 보면 상당히 성장을 잘 하고요. 또 그리고 아까 정서 지원 많이 하셨는데 음악을 하니까 아이들이 또 운동도 하니까 많이 아이들이 좀 밝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을 즉 자기 개발하는 쪽에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시설 졸업한 시설에서 지금 어떤 한 회사에 좀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 회사로 취직을 한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그 회사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어떤 음악회도 다니고 하면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뭐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에서 바로 취업을 하면 사실 아이들이 많이 부담을 가질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곳에 적응을 잘 못한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 뭐 일회사 일보육은 이렇게 뭐 도와주기 아니면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더 지속적이고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